인물말 평가, 역사, 풀이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이 듣고 자기가 틀린 부분은 다 시험지에 다 고쳐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19세기죠. 19세기 조선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일단 국내 정세에서는 뭐 세도 정치가 문란했다든지,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뭐 과거제가 의미가 없다든지, 뭐 탐관오리가 행패를 부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국외적으로는 뭐 러시아가 남하를 한다든지 이양선이 출몰을 한다든지 분위기가 조금 위태로웠다, 이렇게 우리 배웠었죠. 자, 1번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가 계속 일어났었다. 뭐 대표적으로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임술 농민봉기. 이양선이 출현하여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항이 됐었잖아, 맞지? 뭐 중국은 영국에게, 일본은 미국에게. 3번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무너졌다. 안동 김씨, 맞죠? 4번 개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변화시켰다.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잃고 나서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남하 정책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필기 첫 부분을 보시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두 번째, 기억니언에 해당하는 흥선대원군의 정책.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왕권 강화. 두 번째는 민생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1번 기억부터 볼게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라. 군포니까 호포제가 되겠네요. 맞죠? 호포제. 호포제인데 호포제는 민생 안정과 관련 있고, 니은 환곡을 폐지해라. 환곡 대신 실시했던 거 사창제, 민생 안정과 관련이 있네요. 맞죠? 사창제. 호포제, 사창제 고르시면 2번이 정답. 1번의 서원 정리는 이것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키포인트가 공자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비변사 폐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정부가 부활했다고 쌤이 수업을 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도 왕권. 그 다음에 원납전 징수, 당백정 발행, 요것들은 경복궁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에 양반과 농민 모두의 반발을 샀던 개혁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양반이 반발했던 것은 경복궁, 중건, 그 다음 서원 정리, 호포제. 이렇게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딱 해줬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양반이 싫어했던 제도라고. 자, 백성이 싫어했던 개혁은 경복궁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에 같이 동시에 반발을 샀던 것은 2번 경복궁 중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개혁은 거의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급진적인 개혁으로 양반의 지지는 조금 없었던 것도 있었다. 다음 4번.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길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길어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역에 프랑스 함대가 침략을 하자 한성군 양원수가 맞서 싸운 사건. 기역에는 병인 양요. 니은 어재현 미국인이 나왔으니까 신미양요. 자, 병인 양요의 배경은 병인 박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신미양요의 배경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배경이었죠. 맞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1번 기역의 원인은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이다. 요게 병인 양요죠. 맞는 말이죠. 니은의 원인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다. 맞는 말이죠.
병인 양요로 인해서 외교 장각에 있던 도서가 약살당하였다. 맞는 말. 기역과 니은 이후에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역과 니은 이후면 니은이 1871년이니까 조만간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척화비를 내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했었죠. 73년까지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은, 그래서 요 4번은 척화비 이야기고 5번 니은, 신미양요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입니다. 정한론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한 거죠. 맞죠? 그래서 조선의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나서 정한론을 내세웠었다. 그거의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와는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돼요. 다음. 자, 5번, 6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사항을 보니까 강화도 조약이에요. 맞죠? 네, 1조는 조선국은 자주국이다. 이것은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다. 그게 아니고 청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종주권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4조 세계 항구는 일본에게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그 다음에 군사적 이익을 갖다주는 그런 항구 세 곳. 7조는 해안 측량권이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을 이제 불평등조약으로 배웠었고 10조는 치외법권 또는 영사재판권이었죠. 그래서 요 7조, 10조가 강화도 조약에서 불평등이었다. 부산 이외의 두 곳은 원산, 인천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조약의 체결 배경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쫓겨났죠. 흥선대원군이 아웃되면서 개항을 하고 싶어하던 명성황후 집권 세력이 집권했었죠. 2번 청이 아편전쟁에서 패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청나라 아편전쟁은 1840년대예요. 그래서 이 조약의 배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틀렸으니까 2번 정답. 박규수는 개화론자, 통상 개화론자들이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일본이 조선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요구하면서 운요 사건을 일으켰고 운요 사건, 직접적인 사건이죠. 성인이 된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 1번과 5번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청이 아편전쟁에서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것을 쌤이 옛날에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1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나라하고 간섭을 끊기 위해서 청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라고 했죠. 메이지 정부의 개혁으로 조선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받기 위한 일본은 조선과 대등하고 싶지 않고 더 위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4조에서는 부산, 원산, 제물포가 인천이죠. 인천에서 경제, 군사, 정치적 침략을 기반을 마련했고 7조 해안 측량권을 명시하면서 우리나라 바다를 조사해서 군사적 침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10조에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부정되었죠. 이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내용을 보면 불평등조약이다. 이게 의의죠. 그래서 이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황중첸, 조선 책략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까 1882년 조선 책략 80년에서 만들어졌고 82년까지죠. 그래서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누굴 막는 거죠?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답입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질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위정척사 운동으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펼쳐진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선이 나국과 미국과 체결한 조약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고 치외법권 플러스 최혜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요게 최초로 들어가게 된 조약이라고 해서 의의가 있었죠. 자, 1번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2번 평등의 원칙 불평등이고 3번 러시아가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했다. 알선한 것은 청나라가 알선을 했죠. 관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게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9번입니다. 통상개화론자는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북학파, 그러니까 그 북학파의 후손들로서 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로 분화가 되죠. 옳지 않은 것이네요. 후에 개화파로 성장한다. 오케이. 북학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대표적 인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서 세력을 얻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5번. 자주적인 문호 개방과 서양 문물과 제도 수용을 주장했다. 정답이죠. 10번. 조선의 초기 개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개화 기구부터 해서 개화 뭐 신식 군대, 그 다음에 사신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일본의 영선사가 아니고 청나라가 되겠죠. 청나라입니다. 무기 공부하고 오는 거였죠. 신식 군대 별기군, 개화파 인사들 적극 등용, 미국의 보빙사, 통리기마문 설치. 정답이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네요. 90군인들 사건, 가는 이모군란. 자, 나는 급진개화파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청의 군대 일부가 철수하자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우종천국 개국 축하여 나의 갑신정변. 자, 이모군란에서 맺은 조약은 제물포.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있죠. 이거 줄여 쓸게요. 갑신정변 때 맺은 조약은 텐진조약, 한성조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모군란, 나는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맞죠? 가 사건 결과 한성조약이 아니고 제물포조약,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은 을미사변, 갑신정변 결과 제물포조약, 제물포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백성들이 큰 지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고요. 12번. 가나 사건의 공통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공통점. 둘 다 청나라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간섭이 심해졌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5번에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13번. 자, 다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 유생들은, 그 다음에 위정척사. 그러니까 유생들과 위정척사 운동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시대별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묻는 거죠. 1860년대는 통상반대운동.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조약 맺었을 때는 강화도조약이 개항이잖아요. 그래서 개항 반대. 자, 그 다음에 80년대는 개화를 반대. 그래서 통상, 개항, 개화. 통항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통상, 개항, 개화.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 자, 14번. 가와 나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 비교하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가는, 자, 1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가와 나는 개화파를 분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파트인데, 시험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되죠. 일단, 온건개화파는 청나라하고 관련이 있고, 나의 개화파는 일본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온건개화파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체제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나는 사상과 제도, 기술까지 다 받아들여서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는 일본 틀렸고요. 나는 이후에 갑신점을 일으킨다. 급진개혁파 갑신점을 일으키니까 정답. 나는 청나라 양무운동 틀렸고, 가는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나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두 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 사건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김옥균 무리들이 일으킨 것은 갑신정변밖에 없어요.
자, 위로는 나라 일이 낭패를 당하고 아래로는 민심이 흔들리게 되었다. 실패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웃음을 샀다 이 뜻입니다. 주요 일기에서 보여줬던 1번 정답. 16번 섬. 그 섬. 영국 포인트, 러시아 포인트. 바로 이게 거문도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거문도를 혹시 모를까봐 글자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3번의 거문도가 정답입니다. 저령도는 독립협회 때. 독립협회 때 나왔던 저령도 조차 사건 반대 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신전면 이후에 6.1준, 부들러 등이 주장하는 것은 갑신전면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다 거다 보니까 우리 뭘 주장했죠? 중립화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됐고 18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동 순서 1차부터 2차 농민봉기까지 순서가 있었죠. 처음에 고부농민봉기, 두 번째 백산봉기, 세 번째 황토현 황룡촌 싸움,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그 다음에 2차 봉기 우금치 전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고부농민봉기, 2번 황토현 전투, 3번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면서 2차 봉기가 발생했으니 우금치 전투 마지막. 그래서 정답은 라가다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가다나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군이 자치적으로 전라도 일대 설치한 자치개혁기구, 농민들이 만든 개혁기구는 집강소. 정답은 4번. 이거에 반대해서 정부가 만든 것은 교정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전주성은 성이 이름이고 선해청은 뭐냐면요, 쌀을 나눠주던 곳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거 이모군란과 관련있어요. 여기서 쌀로 장난을 쳤었죠. 그래서 이모군란이 발생한 지점. 궁극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에서 이루어진 것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내용인데요. 1차, 2차 관계없이 그냥 가보개혁 내용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분제도 폐지했다. 옳지 않은 거네요. 2번 도량령 개정 통일했다. 그 다음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1원 하나 합치는 거잖아. 분리시켜야죠. 맞죠? 4번 재정에 일어나 탁지암. 호조가 나오면 갑신정변, 탁지암은 나오면 가보개혁, 그 다음에 탁지부가 나오면 헌의 6조가 되겠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했다. 정답 3번이 정답이네요. 21번 다음 사건들은 일어난 순서대로 발행이라는 것은 요 파트 요 4개 가보개혁 다음의 사건들이 순서로 묻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가보개혁 그때 당시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일본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야오둥 반도가 넘어가죠.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그건 좀 곤란하니까 러프독 3개의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내주죠. 그래서 결국 돌려줍니다. 이제 러시아가 힘이 세지니까 러시아하고 친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했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 그 틈을 타서 개혁, 을미개혁. 고종 입장에서는 친일파가 너무 많고 일본이 파워가 세지니까 러시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라가다나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다음과 같이 서양의 경제적 이권을 뺏기게 된 결정적 사건. 여기 보시면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일본한테 또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미국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뺏깁니다. 이 경제적 침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아관파천이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단체가 주관한 신문과 집회다. 신문이면 독립신문, 집회면 관민공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문제가 나왔네요. 독립협회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러 단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러 단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독립협회가 결성된 당시 조선의 상황은 독립협회 이전이 아간파천이잖아. 그래서 아간파천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경제적 침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동학농민운동군 관련이 조금 떨어지죠. 2번 러일전쟁은 그 한참 뒤입니다. 1904년. 개항 이후에 개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개화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요거는 우리 개화파와 위정척서파 배웠었고요. 아간파천으로 자주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되었다. 4번 정답이 되겠고,
강화도에서 프랑스, 미국 이거는 병인양요, 심양요니까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독립협회 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네요. 자, 일단 열강의 이권 집단 이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이 단체가 주도한 만민공동회는 각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요게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한계점이었어요. 다음 외세의 국권 침탈에 반발하여 의병운동. 의병운동 아니야. 의병운동은 위정척사가 하는 거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성리학자들이 나중에 의병운동을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국정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의육조를 건의하였다. 정답 가나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자, 마지막 문제 광무개혁 문제입니다. 군제를 개편하여 시위대, 진위대 병력 강화. 이 시진이라고 외우라 했잖아요. 맞죠? 요게 광무개혁. 그 다음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게 구본신참으로 대표되는 광무개혁이었죠. 구본신참. 그래서 1번 공화정 실시할 황제권의 권, 전제군주 하려고 했었고 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죠. 그게 한계점이고 개혁 이후에 청일 내정 간섭은 심화될 수가 없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때부터 청나라는 사라지는 거고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고한다. 구본신참. 그다음 5번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은 갑신정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해봤고요. 선생님이 필기하지 않고 말로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좀 느긋하게 줄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싹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틀린 문제만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